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박통도 윤석열을 지지했듯이 윤통도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맹태균 게이트로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계엄령까지 일으켰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명예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이용해서 지금 명예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잘했다 이렇게 명예를 찾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지율 높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젊은 층도 깨어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가장 명예를 회복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는 실추되는 것이고요. 명예를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맹태균 게이트 때문에 바로 감옥에 가십니다. 맹태균 게이트가 여러분들 뭔지나 알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맹목적으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령까지 일으켜서 이 맹태균 게이트를 덮고자 했을까요? 지금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좋은 모습으로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민주당이 맹태균 게이트를 밝히는 순간 우리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졌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무성한테 맹태균 게이트로 압박을 받고 협박을 받은 그 대가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보기 좋게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일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고 지지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탄핵하는 데 일조했던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은 그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꿈은 개꿈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해서 결국 정강훈 이 배신자 세력들과 김무성 졸개들이 국민힘을 장악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보기 좋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과 정강훈 가짜 친미죠. 이 세력들을 한꺼번에 싹 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배신자들의 꿈은 개꿈이 될 것이고요. 박통희 권성동을 왜 용서했을까요? 그토록 싫어했던 이 배신자들을 왜 용서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콘서트 할 때도 이 배신자 세력들이 찾아와서 또 우리 국민들을 쏠까 해서 바로 티켓을 나눠주고 그 티켓을 받은 사람만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티켓을 주지 않았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배신한 황교안이나 김재헌이나 윤상현이나 이 자들이 또 찾아와서 또 친박인 양 박근혜 대통령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티켓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토록 이 배신자 세력들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왜 권성동이를 용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권성동이를 불러다가 이제 그것은 다 지난 일이다. 이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나는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한동훈한테 배신자라 소리 하지마. 입 닥쳐. 이 소리 한 거 아닙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권성동까지 용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를 탄핵한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도 한동훈한테 배신자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 소리 아닙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큰 뜻은 곧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인용이 되시고 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면은 터통이 바로 한동훈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7대1로 인용된다고 벌써부터 제가 예측해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명예를 회복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되심을 안타까워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결을 보면은 이미 예언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7대1로 탄핵이 인용될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보고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7대1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제가 예측해 드린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정계선에는 극자합니다. 정계선은 앞뒤 안 보고 그냥 탄핵을 인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이고 성향재판이고 그 다음에 법리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정계선에는 극자이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탄핵을 인용한 것이죠. 김복형 재판관은 극우입니다. 이 극우이기 때문에 앞뒤 안 보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극자와 극우이기 때문에 앞뒤 안 보는 것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미 인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법리를 찾아서 읽어주는 것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눈 감고 기각을 정해놓고 기각에 맞는 그런 법리를 찾아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성향상으로 문형배 좌파죠. 김형도 좌파입니다. 정정미 좌파입니다. 이미선 좌파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5가지의 어떤 그 탄핵 심판을 두루 살펴봤죠. 결국 이것은 좌파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파 재판관님 2분 계시죠.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헌법재판관님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렸고 이분들의 판단을 전 봤기 때문에 저도 각하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2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첫 단추를 봤죠. 가장 기본적인 걸 봤습니다. 즉 의결 정족수가 200명인데 150명으로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도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거를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첫 단추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는데 그 뒤에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님과 조한장 재판관님은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정형식 재판관님과 조한창 재판관님은 절차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절차를 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래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뭘 보겠습니까? 이 2분은 기본을 보죠. 기본이 뭡니까?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이 2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영식 재판관님과 조한창 재판관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도 절차를 보는 것이죠. 이 2분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이고 각하 즉 기본을 본 것이죠. 첫 단추인 의결 정족수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죠. 우리 정치학계도 무조건 의결 정족수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제가 예측해 드린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 2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절차를 볼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시 상태여야 되고요. 무정부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시 상태입니까? 무정부 상태입니까? 또 하나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계엄령을 일으키려면 무조건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흠결이 있었다는 건 여기서부터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셔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시고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명태균 리스트만 밝혀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는 순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 모든 거 다 사라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감히 있을 수 없는 이 계엄령을 일으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계엄령으로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 것이고요. 여론은 반반이라고 봤을 때 결국 법리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법리 싸움은 성향 플러스 법리 싸움인데 거의 좌파 5명은 무조건 탄핵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파 중에서도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님은 합리적인 우파입니다. 이 두 분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절차를 보는 것이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절차상으로 전시도 아니었는데 계엄령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국무회의에서 흠결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중앙선관위를 침범했습니다.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감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거구 김복형 재판관처럼 그야말로 정계선이나 김복형이나 똑같은 거죠. 이재명이가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일으켰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계엄령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몽둥이를 때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칼로 이재명을 들이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몽둥이로 때렸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법을 통해서 이재명을 심판해야지, 이재명이 몽둥이 들고 때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칼로 이재명을 조패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래도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이재명이가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총칼을 들고 이재명을 조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본 탄핵 심판은 정치에서 절제가 무너지고 극과 극의 대치 상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재명이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하니까 이것은 극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있으나 그동안 절제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40년에 걸쳐서 절제해온 이 계엄령을 발령했던 것이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령 안 했으면 어떨까요? 자,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겠죠. 자,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켜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를 작살내버리죠.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켰죠. 소상공인들 경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얻은 것은 단 한 개도 없고, 이재명이가 29번을 걸쳐서 탄핵을 한 것도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각되어서 갔습니다. 결국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둘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동훈이가 원하는 개헌은 미국식 4년 중임제에 상하 양원제로 개헌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킨 것은 그 실체적 진실을 찾아볼까요? 그것은 계엄령을 일으키기까지 김무성 배신 세력이 맹태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던 것이고요. 그 압박 속에는 맹태훈 게이트가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것은 명예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번도 40% 5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쓰러워하는 마음,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셨을 때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가장 명예로운 퇴진이죠. 여기서 기각이 되는 순간 민주당이 맹태훈 게이트 하나하나 다 밝힐 것입니다. 이미 검찰 조사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들은 명태균에 대한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까발리지 않아요.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바닥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만 들게 될 것입니다. 김무성 배신자들이 지금 다 얻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숨긴 카드는 명태균을 이용해서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가 한동훈을 딱 지지함으로 인해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까지 모든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완벽하게 쳐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셔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는 이미 다 회복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봅니다. 31일 그날에 윤석열 대통령 7대1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 그것이 가장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